많은 분야에서 중국은 대한민국 산업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이 영유하던 산업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처지가 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매스컴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산업 스파이와 해킹을 통한 기술 탈취도 그 원인 중 하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중국은 과연 어떻게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추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상을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으며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산업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태양전지의 사례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며 그를 통해서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가 기술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54년 미국 벨랩의 과학자들에 의해서였으며 당시 효율은 지금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인 6%였습니다. 70년 전에 그 정도 효율이라면 사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들이 1954년 출원한 실리콘 태양전지 특허를 보면 지금 사용되는 태양전지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특허 출원 4년 후인 1958년 역시 벨랩에서 제작된 인공위성인 뱅가드 1호에 탑재되어 우주공간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꾸준한 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효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슈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때라 우주공간을 제외하고는 태양전지에 대한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태양전지의 첫 발명 후 50년이 지난 2000년 중반만 하더라도 사뇨, 쿄세라, 카네카, 샤프 같은 일본 회사들이 최고 수준의 고효율 태양전지를 소량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2010년대 들어 석유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셰일가스 발굴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여전히 석유 고갈에 대한 공포와 맞물려 태양광의 필요성이 급속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10 순위에도 보이지 않던 중국이 10년도 안 되어 시장을 휩쓸게 됩니다.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의 역사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돈만 지불하면 실리콘 웨이퍼 생산 기술로부터 태양전지 생산 기술까지 턴키 방식으로 셋업해주는 회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태양전지 효율까지 보장해주던 터라 중국은 빠른 시간 내에 산업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 그래프 동향을 보겠습니다. 1995년 이후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은 정체기에 들어갑니다. 최근 약간의 효율 상승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에는 분명 혁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출현하지 못한 채로 다소 지루한 점진적 효율 상승만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과거 리딩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빵빵했던 특허들도 만료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산업의 기술적 발전이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 값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차별화가 미미하면 가성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분명 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LG전자의 태양광 사업이 철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실리콘 태양전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LCD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구조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하여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LCD 패널 제작 역시 상당수 부품을 수직 계열화한 중국 TCL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차이는 분명히 어느 정도 나겠지만 기능상으로는 삼성 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구조의 LCD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는 IMF 여파에 따른 합법적인 기술 유출 때문이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LCD를 생산하던 하이디스라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2002년 중국에 매각되었으며 그 과정 중에 유출된 인력과 기술이 값싼 브라운관 TV를 제조하던 BOE가 평판 디스플레이 사업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FT 기판이나 LCD 조립 기술이 전무했던 BOE가 아주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LCD 기술을 넘겨받았던 것은 물론
인력 유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BOE는 하이디스로부터 기술만 빼낸 후 먹튀했으며 그 당시 벌어진 일이 20년 후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레드는 중국에 어떻게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 방법으로 접근한 결과인데요. 먼저 영상 속의 사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계적 분석기관인 일본의 토레이 리서치가 자신들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능력에 대하여 발표한 자료의 일부입니다. 저도 이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OLED 핸드폰이나 TV의 분석을 맡기면 디바이스의 구조가 어떤지, 어떤 물질이 발광층에 사용됐고 그 두께가 얼마인지, 구동하는 트랜지스터 구조와 조성까지 철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의 제품을 이렇게 분석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제품이 시장에 풀리는 순간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구조, 그리고 사용된 물질까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까발려지게 됩니다. 경쟁사에서 이런 분석 리포트를 기반으로 카피하는 데 남은 걸림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V나 핸드폰에 사용되는 OLED 소자의 구조는 정확히 파악했더라도 그것을 어떤 장비들을 어떤 레이아웃에서 제조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공정 조건에서 제작되었는지를 모르면 그 조건을 잡아내는 데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기술 탈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타겟은 당연히 그 공정을 잘 알고 있는 공정 엔지니어와 그런 설비들을 디스플레이 제작 회사들과 공동 개발한 후 납품하는 협력사 인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기술 탈취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내부 혹은 협력사 인력들이 조직적으로 설계도와 공정 조건을 빼돌리다 덜미를 잡히는 것입니다. 중국 회사 입장에서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기술 탈취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남는 장산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탈취 건수는 아마도 훨씬 더 많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술 탈취가 발생할 때 피해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컵 속에 담긴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잉크가 퍼져나가듯이 탈취된 정보는 중국 전역에 우죽순으로 널려있는 다른 기업들로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연봉만 높다면 동종 기업 간의 이동이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왜 중국의 LED,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2차전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우죽순처럼 날려있는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분명 한계가 많습니다. 기술 미팅을 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반출하고 외부에서 화면을 촬영해서 정보를 빼돌리기까지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안 기술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 방식들을 채택해야 하는데 글쎄요. 계속되는 기술 유출 상황으로 미루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LG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이트 올레드 TV는 중국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보 유출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특허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화이트 올레드 관련 특허는 코닥이 2004년 출원했습니다. LG는 코닥으로부터 이 특허를 포함한 다수의 OLED 관련 특허를 패키지 형태로 2009년 1억 달러를 주고 매입했습니다. 특허 내용이 독보적이며 회피가 어렵습니다.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25년 7월, 즉 내년 여름까지는 LG 이외에는 생산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생산에 관련된 설계 도면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중국이 아무리 무모하더라도 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기사 내용을 보면 BOE가 2, 3년 후부터 화이트 올레드 기술을 이용한 모니터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화이트 올레드 관련 원천 특허가 만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IT 관련 산업에서 몸집을 키우면서 일본을 앞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극도로 보수적인 일본과는 달리 과감한 투자와 높은 수율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우리만이 누릴 수 있을 것 같던 산업을 빼앗고 있는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산업개혁 시 국뽕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